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산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번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난해에는 2달에 한 번꼴로 각종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끊이지 않는 화학사고와 관련해 기업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환경안전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하나토탈과 롯데케미칼, KCC 등 대산공단 입주 5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롯데케미칼 벤젠 누출부터 하나토탈 화염 발생, 그리고 지난주 유증기 유출까지 대산 5사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기업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지난 17일과 18일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하나토탈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장기간 탱크에 저장하지 않도록 하고 노조 파업 문제가 해결되고 공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장을 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저희 기업의 존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동 자체를 규격적으로 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나씩 잘 점검을 해서 시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가동 결정을 잘 할 겁니다. 지난달 발생한 1급 발암물질 페놀 유출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도로에 유출된 페놀 방제 작업은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3시간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화학사고 대비 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LG화학 측은 사고 이후 전문 방제 장비를 갖추고 페놀 차량 이동 경로를 다시 조정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액상추화 제품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 통과하는 것은 여러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밀집 지역을 피한 그러한 경로를 다시 정했습니다. 정해서 지금 페놀 같은 경우는 물질 안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맹종훈 서산시장은 사고를 낸 하나토탈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17일 1차 사고와 18일 2차 사고까지 하나토탈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SNS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았다며 앞으로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황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백보 양보해서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사고가 발생하는 듯이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주신다면 시장으로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남도는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 업체가 왜 늦게 신고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하나토탈에선 지난달 25일부터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83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사측은 협상을 거부하면서 대체 인력을 투입했는데요.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토탈 노조는 파업 도중 발생한 이번 유증기 유출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합니다.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대신 숙련되지 않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화학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정기 보수 기간은 평소보다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공장 가동 중단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숙련자들은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거는 있지만 운전을 실제로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위험 화학 공정을 다루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그 비숙련자들이 대체 인력들이 장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어떤 피로도와 스트레스 가중에 따른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어떤 작은 운전 조치를 잘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반면 하나토탈은 파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력이 많은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 숙련도나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원이 80여 명에 불과해 보수기간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노사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점검 중이던 공장은 다시 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관리자들이나 또 경험이 많은 그 직장 그 이상의 특정 근로자분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많이 좀 지연이 되고 또 손이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못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고. 하지만 사고 당시 숙련된 근로자가 현장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노사 양측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사 분규의 장기화가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노사의 신속한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화토탈 노사는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본협상을 진행하고 임금 인상에 대한 교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서산 대산공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난 문자입니다. 물론 사고의 1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지자체는 사고 사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토탈 사고 때도 일부만 재난 문자를 받아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더했는데요. 여론이 악화되자 서산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토탈 서산 대산공장에서 유증기가 분출된 건 17일 오전 11시 45분쯤입니다. 사고 후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4분, 서산시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출을 삼가달라는 문자를 뒤늦게 발송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대상은 마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260여 명에 불과합니다. 대산읍에 사는 15,000명의 주민 대부분은 늑장 문자마저 받지 못했고 주변 사람이나 SNS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근무하는 자녀분이 부모한테 전화가 와서 여기서 이제 노는데 전화가 와서 빨리 피우라고. 그래서 이제 전달이 된 거지. 긴급 문자라든지 무슨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산 지역의 그 공단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 서산시는 그동안 긴급 상황 시 자체 시스템을 통해 안내 문자를 보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때문에 수신자로 등록된 직원과 일부 주민 대표들만 문자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위치 정보에 기반해 모든 시민들에게 발송되는 긴급 재난 문자의 경우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상 화학사고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로 판단이 돼야 문자 발송이 가능한데 이번 사고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 도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눈 충혈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커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였다는 지적입니다. 화재 사고냐 화학 사고냐 이것이 경미하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말고 일단은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어떤 시민들이 어떤 정보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에 대한 주민 고지가 미흡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맹정호 서산시장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유해성 판단 전이더라도 시에서 문자를 요청하면 협조해달라고 충남도에 당부했습니다. 서산시에서 보내는 자체 문자 역시 모든 시민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남도와 협의하여 화학사고도 긴급 재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겠으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주시는 시민에게는 우리 시 자체 문자 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아울러 SNS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겠습니다. 강제로 수신되는 긴급 재난 문자와 달리 시에서 보내는 자체 문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시와 각 읍면동 민원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자 수신 동의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태안 보령간 연륙교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원산 안면대교로 명칭을 정했는데요. 태안군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반면 보령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잇는 연륙교입니다.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다리 이름을 놓고 태안군과 보령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다리가 소나무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솔빛대교를, 보령시는 섬과 연결된 다리는 섬명칭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라며 원산대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지역 간 갈등 양상을 보이자 충남도는 천수만대교라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충남도 지명위원회는 시설물 명칭은 위치와 지명을 근거한다는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명칭을 원산 안면대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바로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안군은 먼저 관련법에 따라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명은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나서 의결해야 하는데 원산 안면대교라는 명칭에 대해선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만큼 반드시 재심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장님과 함께 의회하고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심의를 꼭 좀 해야 된다. 결국은 안 된다고 하면 소송까지도 가야죠. 절차적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할 때는 뭐 저희들은 소송까지 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령시는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원산도를 떠올릴 수 있는 지명이 앞에 놓인 만큼 원산 안면대교 명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태안군이 제기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주민 대표들은 만족은 못하지만 어디 한 지자체에 손을 들어줄 수 없기에 서로 어떤 부분을 조금씩 이해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한 태안군에서 뭐 절차에 이상이 있다는 부분과 보령시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지정회에서 충분히 원산대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질문을 받았으며 연륙교 명칭은 다음 달 국가지명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두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저는 지금 당진시 송화급 인근 부곡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차들의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25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진시 송화급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트레일러 등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 7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로 갓길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4차선 도로 한쪽을 대형차들이 아예 주차장으로 점령해버린 겁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는 정해진 차고지나 공영차고지에서 밤샘 주차를 해야 하지만 단속을 피해 도로 위에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요. 근데 밤에 어때? 여기다도 쏘 붙였잖아. 저쪽 반대편에는 감시 카메라 있으니까 안 참아.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위험하다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선 2017년과 지난 1월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취재진이 직접 차를 몰고 나가봤습니다.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해보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막히기 일쑤입니다. 심지어는 좁은 골목길에도 양쪽으로 화물차들이 가득합니다. 여기가 좀 사고가 많은 지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샘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합류 지점인데 길가로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차들이 합류를 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화물차 운전자들도 항변합니다. 지난해 처음 임시 화물 주차장이 조성됐지만 차고지가 멀다 보니 지정 주차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으로 답판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실음이 지금 또 실로 가야 되는데 그 막간에 이용해서 잠시 대놓고 여기 와서 밥을 한 그릇 사 먹고 뭐 오다가 가는 길에 옆에 있으면 들어가서 대놓고 사 먹으면 되는데. 민원25 취재진이 당진시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올 초 해당 도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노란색 차선 도색을 끝낸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으로 심의 결정을 해서 경찰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은 지자체에서는 그 단속을 하는 이제 역할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상방류 중에 황색 실선으로서 이제 단속 구역임을 나타내는 차선 도색을 하고 도로 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 25 김단비입니다. 농촌에는 인구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성에선 주민이 교사로 참여하는 마을 학교를 운영해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과 후 활동을 위해 모인 아이들. 갖가지 재료를 활용해 김밥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마을 학교 수업 현장인데 선생님은 다름 아닌 지역 주민입니다. 마을학교 사무장님을 통해서 이 마을학교 사업을 알게 됐고요.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매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을학교는 특정 분야의 능력과 역량을 갖춘 주민이 선생님이 돼 아이들에게 재능을 나누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업 주제는 요리와 농업, 문화예술 등 마을 특성에 따라 다양합니다. 유기농업이 발달한 마을에선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 수업을, 미술관이 있는 마을에서는 전문 작가가 도자기 만들기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벗어난 체험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다 보니 학생들도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 그 만지는 기분이 아이클레이 같아서 좋고 나중에도 김밥이 이렇게 만들기 간단한 거라는 걸 알게 돼서 또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남 홍성에서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마을학교는 모두 7곳. 여기에는 12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학교가 활기를 띠면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학교를 3년 이상 운영한 학교는 대부분 학생 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좋은 점들을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도시에 계신 지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또 요즘에 교육의 또 방향이 예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아이가 진로를 이제 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귀촌하고 계셔서 점점 인구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는 농촌 지역. 주민과 학교가 손을 맞잡은 마을 학교가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 내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생활 권역이 비슷해 문화 관광 시설도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입장료 할인과 같은 혜택은 지역 주민에만 한정됐는데요. 청양과 부여, 공주 주민들은 5년 전부터 세계 지역 어디에서나 문화시설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칠갑산과 지천 구곡을 따라 조성된 청양 칠갑산 오토 캠핑장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자전거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족 휴양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사용료는 성수기 기준 35,000원대. 하지만 청양과 공주, 부여 주민이라면 30% 더 저렴한 가격에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딴 데보다 여기가 싼 편이에요. 다른 데는 뭐 35,000원 훌쩍 넘어 평일에 그 정도 하니까 싸게 해주니까 안 좋아할 분들이 안 먹죠. 청양군과 공주시, 부여군 등 생활권이 인접한 세 지자체는 5년 전 업무 협약을 맺고 각 지자체가 가진 지역 자원을 공동 활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공주 공산성과 척장리 박물관은 물론 부여 관광지까지 시군에서 운영하는 지역 내 10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청양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등 시설에 따라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생활권 연계 사업으로 인근 지자체가 가진 자원을 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생활 문화권으로 이렇게 인접한 시군 간에 주민들 그 행복과 직결되는 그 생활 인프라라든가 일자리 창출, 뭐 교육, 문화 이런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생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권 연계 사업. 생활권이 인접한 새 지자체가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 사업이 지역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충남 전체의 30%에 달하는 학교가 실내 체육관이 없어서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충남도 의원이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성 출신 도의원 이종화입니다. 요즘 충남 지역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경보와 함께 그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도 발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어떻게 지장을 받고 있는지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홍성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 서북부 지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전국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절반 가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체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된다면 신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한테 위험이 많은데 걱정이 많으시죠? 예,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선 늘 걱정이죠. 미세먼지 경보가 나오면 마스크도 챙겨주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는 하지만 어디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실내에 있게 하는 것도 신체 발달상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학부모님들의 걱정처럼 성장기 아이들을 실내에만 머물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충남교육청이 공부하는 교실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체육 수업 실태활동 강화 방침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체육관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교육청의 대책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는 아직도 30%의 학교가 실내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100명 이상 재학 중인 21개 학교에도 체육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을 모셔서 그 실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학생들 교육 활동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장 선생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 학교는 재학생이 166명이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올해 3월부터 계속되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으로 아이들이 실외 활동은 자제하고 주로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밖에서 하는 체육 활동에 지장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도교육청에서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셔서 실내 활동은 그런대로 문제가 없지만 강화된 실외 활동 지침에 따라 학생들의 외부 신체 활동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내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그냥 실내 활동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홍성교육지원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 신체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당장의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한 기존 체육관에 대한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 등의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예,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육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체육관에 대해서도 기계식 환기장치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지역 학생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과 충남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엄연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충남교육청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조속히 실내체육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화 도의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논산의 한 사찰 앞 도로 모습입니다. 반대편으로 진행 중인 1차로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들면서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서 주위의 운전자들에게 진로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뒤에 진행하는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뒤 진행해야 하며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해야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말 공주, 강변을 따라 이어진 꼬불거리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블랙박스 차량과 충돌하는데요. 도로 결빙에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겨울에는 블랙아이스를 비롯해 눈과 비, 결빙으로 인해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한번 미끄러지는 순간 자동차끼리 연속적인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는 계절에 상관없이 일어나는데요. 전조등은 켜고 속도는 줄이며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사였습니다. 예산군의회가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만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환경오염을 유발해 주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청지 사업구역 2km 주변에 예당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돼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예산군은 설치 승인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지난 16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안전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충남도는 주택 화재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2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 중입니다. 지난해 4월 충남소방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CJ헬로 충남방송은 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화재 경보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가구 중 68%에 해당하는 2만 7천여 가구에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등이 보급됐습니다. 2020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보급이 완료되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